좋아요. 드디어 2편 제2편의 행정적용법 마지막 장인 제4장 그 밖이라고 하는 기타라고도 표현하죠.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또 다르게 제목을 붙인다면 새로운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제 제목들이 큰 글자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과하고 지나가다가 시험에서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 이런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보고 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수단은 뭐냐면 전통적인 형식인 행정 행위 같은 것도 있지만은 또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처럼 새로운 행위 형식도 나타납니다. 이 중요한 말은 그 밖에 새로운 이런 말을 쓸 때 새로운이라는 말 속에서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새로운 거기 때문에 아직 일반화가 덜 되어 있다는 거죠.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행위 형식은 보나마나 일반법이 없어요. 따라서 주로 사례가 개별법에 의한 사례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적 근거에서 일반법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례에서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죠.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나오고요. 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사례를 도입했겠죠. 그러면 외국에서의 사정은 어떤가 하는 문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저 새로운이라고 말할 때는 또 그 밖이라고 할 때는 비교 대상이 있겠죠. 뭐냐? 행정 행위하고 어떻게 갖고 다르냐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목적인데,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국가가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권력적인 작용 일변도로 행정할 때 근대라든지 이럴 때는요, 주로 행정 입법이나 행정 행위에 의해서 행정의 목적을 다 달성해 왔는데, 현대 들어오면서 복리 행정이 들어서게 되고 국민에게 급부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행정의 과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과제가 증가하니까 그 과제에 맞는 수단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수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수단들 중에서 좀 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작용들이 주로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데 묶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로 1. 화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2절에 행정계획,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3절에 공법상 계약인데 공법상 계약과 비교되는 형식들이 공법상의 합동행위, 5절에 공법상의 합성행위였습니다. 또 6절에 가게 되면 행정사법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공행정을 사법의 형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 다 끝난 셈이 돼요. 뭔가 끝나면 이때까지 행정적용법은 주로 법집행 적용으로서 법적 효과를 국민에게 어떻게 부여하느냐인데 공법적인 또는 사법적인 일반 주장적인 개별 구체적인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목적 수단들을 쭉 공부하게 되는데 이까지가 다 뭐냐? 법적인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행정을 나누는데 또는 행정에 대한 과정을 나눌 때는 목적에 따라 나누기도 하지만은 효과에 따라 또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법률행위 있고 사실행위 있는데 법률행위적인 방식에 의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냐? 사실행위에 의한 방식인데 사실행위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권력적인 방식도 있고 강제적인 방식도 있고 비강제적인 방식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 끝났으니까 7절에서는 뭐냐면 먼저 다 끝나고 나서 새로이 또 한 번 더 전체적인 산 또는 숲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절하고 9절은 이제 비권력적인 작용,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10절은 원래 행정행위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의 새롭다는 의미에서 이제 행정의 자동 결정. 우리가 오늘 행정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있는데 기계에 의한 자동 결정의 경우는 일반적인 행정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행정계획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지도, 그 다음에 이제 화격이나 공법상 계약 같은 것들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도 알긴 알아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화격도 갑니다. 그래서 화격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편 제4장 1절이 됩니다. 이제 화격 들어가죠. 화격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화격에 대해서는 이제 첫째로 의가 나오겠죠. 의와 유례가 나옵니다.
그다음 화격에 대한 법적 성질. 그래서 화격의 의 나오고요. 유래가 나오죠. 새로운 작용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굴러먹었던 거냐 나오죠. 그다음 이런 화격에 대한 법적 성질. 과연 화격을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할 거냐? 과연 이걸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격할 때 약속의 대상이라는 거죠. 화격의 이러한 대상,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식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화격의 허용성인데요. 대상, 형식 나오고요. 화격의 허용성의 근거 나옵니다. 과연 이러한 화격을 해도 되는 건지, 또는 만약에 화격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은 그 구속력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걸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격의 요건과 효력 나오죠. 요건, 효력. 그럼 화격이 인정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출 때 효력이 인정되느냐 하는 요건과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효력에 관한 문제는 곧 바로 뭐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권리구제 이런 문제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요 얘기를 좀 해보죠.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유래를 왜 이야기하냐면, 독일의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인정된 것인데, 이것이, 독일의 경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인정되었다가, 나중에 실정법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판례를 통해서 실정법까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독일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정부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나서 이제 생 까버리는 거죠. 뭐 행정청이 이제 기관장이 바뀌거나 인사도 바뀌게 되면 그 뒤에 사람은 난 모르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행정의 법적 효과가 있으니까 그 법적 효과를 가지고 뭐 재판한다든지 또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밟을 수가 있는데, 행정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거 철거를 안 하겠습니다. 철거는 행정이 아니지만은 뭐 권력적인 작용인 처분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걸 약속 예를 들면은 따로 이제 우리가 분양도 특별 분양의 경우는 이제 행정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분양은 민사 관계지만은 특별 분양의 경우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데, 특별 분양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나왔을 때 국민이 믿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거짓말했을 때 이걸 가지고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가는 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약속했을 때 이게 대한 처분서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독일의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 유래가 뭐냐면, 이제 또 유래의 경우인데, 이제 원래는, 그래서 화격이 뭐냐, 화격에 대한 성질,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때까지는요, 행정행위는 10개 절이 있어도 똑같은 성질의 권력적, 공법적이면서 개별 구체적인 법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만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주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이 바뀔 때마다 아예 대상이 달라져요.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지만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하기가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뭐니 해도 제일 풀어가는 제일 중요한 실마리는 바로 뭐냐, 성질로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성질이 나중에 확약하고요, 공법상 계약 비슷한 점이 있고, 공법상 계약은 행정사법과 비슷한 점이 또 있어요. 서로서로 겹쳐가지고 완전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 같은 것도 아니고 겹치다 보면 막 좀 헷갈립니다. 이게 화격에서 나왔던 말인가 뭐 아닌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뭐 폭풍의 언덕인가 하는 그 작품하고 또 그와 비슷한 작품을 하루에 다 같이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헷갈려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해보려면, 동시 옛날에 상영하는 영화관에 가가지고 비슷한 같은 중국 영화, 무협 영화 한 3개를 동시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우리 공부도 그렇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지만은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시에 확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작용이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법적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느 건지 모르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였나 저런 거였나 따지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 성질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성질 알려면 뭐 해야 되냐?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데 개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뭐냐? 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되게 쉬운데요.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주요 행위 형식은 다 행위를 제목으로 삼아요. 그게 확약하면 뭐냐? 이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확약이라는 말 쓰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뭐, 이번에 망년에 올지 확약해 주십시오. 뭐, 동문들 할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약속하는 거지, 뭐.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약이면. 그럼 누가 하느냐? 누가 약속했냐? 뻔하죠. 지금 사인의 공법행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작용법 들으면 주어가 항상 행정주체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주체가 또는 행정기관이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주체가 또는 행정기관이 나오게 되죠. 그럼 누구에게 약속하느냐? 행정기관 뻔해요.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상대방이죠. 이러한 국민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에게 약속하는데, 약속할 때 뭐 행중 주체가 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고, 요 상대방은 뭐냐면 주로 이거는 사인이잖아요. 이러한 특정인이죠. 이러한 특정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뭐를 약속하느냐? 약속할 때 약속도 있어요. 계약 같은 거는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의논을 해가지고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약속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면허가 있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면허는 특허입니다. 면허를 받으면 권리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고기를 잡고 싶다고 하면 바다에서 고기를 배만 가지고 잡으면 어떻게 되냐? 어획량이 문제가 되겠죠. 자원의 어떤 적정한 분배가 문제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공익을 위해서, 즉 자원 환경을 위해서는 배의 척수를 국가가 재량에 의해서 통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특허입니다. 특허는 재량행위거든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재량이라고 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럼 다 해주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 때 정부가 있잖아. 선착순을 해주기 제일 좋겠죠. 그래서 선착순인데, 선착순 할 때 뭐 금방 선착순,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금방 선착순인데 문제는 그 TO가 나오면 해드릴게요. 요건 되면 말씀드릴게는데 언제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담요를 뒤집어 쓰고 텐트를 쳐놓고 그 구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다 이름 적어놓고 가십시오. 해당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면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해주느냐? 하나 이러한 우선순위의 결정인데, 그걸 위해서는요, 이러한 대기자, 그걸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명부,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를 얘기하죠.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뭐냐면 면허를 해주는 게 아니고 면허는 행정행위를 해주겠다는 약속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이름을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이름 적어놓으시면 저희들이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야. 합의를 본 게 아니야. 이거는 행정적인 일방적으로 뭐냐. 그래서 행정적인 상대방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행위를, 면허 같은 이러한 행정행위를 물론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죠. 뭐 자규도 있겠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러한 것 또는 이래 되는데, 동어 반복이니까 그에 해당되게 바로 뭐냐? 의사의 표시란 거죠. 그래서 의사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뭐 그게 되는데,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이걸 보고 뭐냐? 확약이라고 한다. 이야기 끝이에요.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가 뭐냐? 그럼 확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들이죠.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우스는 또는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좋겠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선생이 일방적으로 졸린데, 밥 먹고 나서 안 그래도 졸려 죽겠는데, 일방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그럼 기억하겠지. 근데 별로 감동이 없어. 나중에 뭐 그랬던가? 이게 뭐였지? 이렇게 생각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확실한 이해는, 기억에 도움이 되는데요. 법적 성질 내가 만들어 보는 거야. 내가 만들어 보는 거야. 전화번호 같은 것도 봤을 때, 전화번호 오고 나서 막 전화번호에 대한 이야기하면, 이게 희한하네.
어떤 사람이 뭐 아이디가 있는데, 뭐 now here, now here, 이게 지금 여기에, 이게 뭐 다자인, 현존, 이런 의미네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나듯이 해보는 거야. 그러면 법적 성질, 남들이 뭐 이야기한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자, 법적 성질을 얘기하는데, 좀 이따 이제 법적 성질은 대상이나 형식할 때 유래는 또 말씀드리는데, 그럼 법적 성질이 뭐냐? 두 가지가 있겠지. 법적 성질의 경우는, 다수리 있을 수 있고, 이런 판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다수의 입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수의 강학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강학에서 출발해서 독일에서는 판례가 허용하고 실정법이 받아들인 내용인데요. 좀 이따 비교하겠지만은. 그럼 다수는 뭐냐면, 한번 보자. 처음부터 이름이 이게 뭐다, 이건 없는데, 이 성질을 한번 따져보는데, 성질 어떻게 따져요? 학자들이 따지는 건 정해져 있어요. 법적 효과 발생하는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공법적이냐, 사법적이냐,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뭐냐? 의사표시라. 우리가 약속할 때 뭐 의사표시 하잖아요. 뭐 쪽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눈을 끔뻑인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다 뭐냐? 이거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사표시하게 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행정법학에서 의사표시할 때는 그거는 뭐냐?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법률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법률행위야, 이거는. 의사표시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약속을 한대요. 약속을 하는 의사표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중요해요, 우리는. 왜냐면, 권력적이면 공포행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권력적인 비권력적인데, 이거는 뭐냐, 행정 주체가 누구에게, 그것도 국민에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내용이 행정행위를 약속한대요. 그럼 이 성질은 권력적이었어요? 비권력적이었어요? 성질을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권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권력적인 법률행위인 거예요. 근데 비권력적인 법률행위는 공법행위도 있고 사법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적인 법률행위는 공법행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학상의 성질은 권력적인 공법행위를 뭐라고 하냐? 행정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학상의 성질로 보면 행정행위다. 행정을 본다는 뜻은 뭐냐면 학자들이 성질로 봤을 때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법적인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여기에 이제 법적 성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다우스는 행정으로 보는데, 판례는 행정이라는 거 아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상의 성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즉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의 성질을 가진 할 때 처분을 보는데, 처분성을 인정하느냐, 법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요. 이 사건이 바로 엄연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사건에서 대기자 명부 등지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얘기했는데, 자, 했을 때 이제 뭐냐면, 정부가 생각할 때 엄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해 놨는데, 거기에 좀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뭐, 하자가 좀 있더라도 공직이기 때문에 취소할 때까지 효력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그 당시에, 지금 아직까지는 뭐냐,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처분을 볼 수 없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처분을 안 되니까, 당연히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할 때까지는 그대로 효력이 잠정적으로 인정된다는 공정력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쟁송의 재개가 지나면, 쟁송을 재개할 수 없게 되는 불가증력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독일하고 비교하면 어떡해? 독일은 안 그렇던데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역 들어갔대요. 유례. 이런 얘기가 뭐냐면 독일에서 출발한 거예요. 독일에서 출발한 뭐냐면 당시에 다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판례가 이걸 허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판례가 허용해가지고 다시 뭐냐면 엄연의 우선순위 결정, 대기자 명부 등지 사건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결시키고요. 지우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우는데 문제는 제가 그러면 독일의 실정법인데 이 실정법이 바로 뭐냐? 독일의 행정 절차법에다가 아예 이제 이거를 법제화 시켰어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독일의 행정 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비교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수는 행정행위로 승계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행정성의 대상으로서 처분성 인정 안 합니다. 방금 드린 말씀이고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기를 잡아는 낚시를 한 사람이 월척을 있잖아요. 정말 노렸는데 드디어 잡혀서 물려서 올라오다가 뜰채로 떠다가 놓치면 더 안타깝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 학자들이 행정절차법 지정할 때 줄기차게 주장해가지고 다른 건 다 못 들어갔지만은 이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법 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즉 빵이 오븐에 들어갈 때만 있었는데 잃어보니까 안 나와. 없어졌어. 그래서 입법 예고할 당시에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더 심해서 많이 나와. 즉 우리나라 행정처법에 없다는 게 강조돼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독일에는 이런 학설이 판례 이론을 통해서 실정법으로 바뀌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화격이 있더라라는 뜻이죠.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첫째로 이제 화격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 뭐 나오니까 천천히 얘기하죠. 세 번째 얘기가 이제 화격의 대상과 형식이 나오는데요. 화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 이건데요. 화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그대로 행정행위입니다. 이건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야기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행정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아까 전에 TO가 생기는 거, TO가 생기면 여기 뭐라 요건 사실인데 요건 사실의 발생되기 전이 있고요. 발생 전과 요건 사실 발생 후가 있겠죠. 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다수를 팔려고 하네. 요건 사실 완성 전 단계에서 화격을 할 수 있다. 재량행위에 대한 화격 가능하다. 이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해요. 그런데 먼저 뭐냐면 후에 대해서는 뭐냐면 요건 사실 발생한 후에는 본 행정행위 즉 면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화격을 할 게 아니라 면을 해줘야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후에는 다수로 뭐냐면 후에도 가능하다.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소수에서는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수로만 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다. 기속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기속행위도 다수는 뭐 기속행위하고 따질 거 뭐 있나? 그러나 소수는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다수를 치면 다 된다. 가급적인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서 다 된다. 그래서 다 되는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수 입장에서는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요건 사실 완성 전이든 완성 후든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거 나오는데 허용성의 근거 나왔죠. 그 다음에 그 형식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봤지만은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느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독일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행정처벌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독일은 이제 법에서 있는데, 자, 화격이라는 것은 잘 알고 보면 국민의 권리 구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면. 처분서 인정하면 좋지만은,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행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행정의 약속만 했는데, 그것도 행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면은 행정부를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독일의 경우는 실정법이 명문의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할 때는 시비가 걸리지 않게 왜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시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화격을 해버리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뭐냐면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요, 이런 형식을 즉 요식입니다. 요식행위로서 요구하느냐 요구합니다. 즉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다수입니다. 법이 아니고 다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다수 입장에서는요 뭐 의사표시하면은 불려시행위적 서민은 구두든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달라요. 얘들은 아예 법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법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형식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격의 허용성에 근거한 건 뭐냐면 행정행위 같은 거는 그 자체가 권력적 공법행위니까 당연히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행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
행정행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느냐? 그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즉 이러한 확약을 해도 되는 거냐? 그게 허용성이고 허용성의 근거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근거가 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근거인데 두 가지죠. 그래서 한마디로 허용성, 구속력 해도 되고 허용성의 근거인데요. 자, 확약에 대해서 이제 확약을 해도 좋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로도 관계 있는 얘기죠. 근데 잘 알다시피 근거에 대해서는요,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런 판례가 사실은 허용성을 인정하는, 독일에서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약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례의 내용은 그거는 뭐냐면 본행정이 아까 제가 면허 같으면은 바로 그 면허가 본행정입니다. 이러한 본행정 행위의 이러한 법적 근거만 있으면 이런 뜻이요. 근거만 있으면 즉 면에 관한 법적 근거만 있으면 면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즉 처분청은 이런 뜻이요. 이게 있으면요. 그럼 뭐냐면은 이런 그럼 있으면은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 말은 본행정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본행정의 법적 근거죠. 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판례가 인정 안 합니다. 판례가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국은 뭐냐면 약속에서 이제 구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행정에 이러한 자기 구속 실수 제가 잘못 얘기했다. 그걸로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허용성의 근거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독일의 경우는 보다시피 뭐로 해서 약속을 내면 독일의 판례예요. 독일의 이제 판례는 인정을 했게 되죠. 인정할 때 근거를 뭘 했냐면 약속에서 구했어요. 약속에서 구했겠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약속했으니까 자기도 구속받는다. 자기 구속의 법리나 약속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믿었겠지. 이런 데서 이제 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다수 입장에서는 뭐냐면 본행정행위의 법적 근거 이러한 본행정행위 면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근거 그것만 있으면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바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잘못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줄 꺼놨습니다. 377페이지에 줄을 꺼놨으니까 꼭 착오 없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과 효력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건과 효력부터는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판례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행정회로 봅니다. 행정을 보니까 요건과 효력 읽어보면 확약의 요건, 효력 나오거든요. 전부 다 뭐냐? 행정의 요건 그대로예요. 취소와 변경, 이것도 행정의 취소와 변경 그대로고 체류와 실효 똑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별로 행정회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다수 입장에서는 아까도 했지만은 이거는 뭐가 행정회로 봤기 때문에 그냥 행정행위에 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즉 행정의 요건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행정행위 한 종류로 보여지는 거죠. 다한데 뉘앙스의 차이인데 아까도 했지만은 사정의 변경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정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률적인 사실적인 상태의 변경이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변화고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변경이라는 말 하나가 꼭 뭐 실효다 또는 칠의 사유다 이건 아닌데 이러한 사정 변경이 있잖아요. 여기서는요, 이러한 대체로 확약에서는 이런 뜻이지, 이거는요, 이러한 실효의 사유가 됩니다. 약속했는데 갑자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면에 관한 우선순위로서 대기자 명부에 등재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바다를 간척해가지고 항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는요, 배에 대한 척수에 대한 척수에 대한 배정을 항구 중심에 되는데 항구가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그때는 실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권리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쟁송의 형태이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끝입니다. 예. 요거는 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확약은요, 그래서 확약 그 자체는 행정소송의 직접적인 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즉, 항구소송의 대상은 삼을 수 없지만은, 종종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신뢰보호에서의 공적 견해 표명의 한 종류로서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언제나 보호받지는 않지만은, 보호를 받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제2절의 행정계획,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